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인데요. 지난 봄에 LH 사태가 터진 후로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검증 바람이 불었죠.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 가족까지 싹 다 전수조사 의뢰를 했고요. 그 결과들이 줄줄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자체장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 군수, 시장, 도지사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이 주장을 하는 곳 경실련의 김성달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구청장부터 시도지사까지 싹 다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산 공개되는 분들이 공직자 1급 이상이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만 예. 이번 조사 결과는 그중에서도 전수조사한 건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국회의원뿐 외에 지방정부 이런 공기업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뭔가 개발 정보에 더 가까이 있으면서 사각지대, 감시 사각지대일 것이다. 국민들이 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넓혀서 조사돼야 된다. 또 LH 땅 투기 문제까지 생겼으니까요. 이번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엔 가족까지 싹 다 전수조사했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지자체장도 만약 이런 조사를 한다면 가족까지 싹 다 해야 된다고? 그렇죠. 당연히 가족까지. 왜냐하면 이제 차명까지는 보지 못하더라도 네.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까지는 해야 되는 거 해야 아닌 거죠. 된다. 경실련이 지난달에 전국 지자체장의 농지 소유 현황을 쭉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예, 사실은 이제 요걸 보면서 제가 주목을 하게 됐는데 우선 아파트도 아니고 빌딩도 아니고 농지에 주목하신 이유는? 예, 저희 경실련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데 왜 정치권에서 올바른 정책이 안 나오나 의심하다가 이분들이 수혜자가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재산을 검증해 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20대, 19대 국회의원들부터 계속 검증해 왔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농지까지 들여다보게 된 건데 예. 사실 왜 농지냐는 별도로 띄워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소유한다.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보면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LH 땅 투기 의혹으로 공기업 직원들이 농지를 불법 편법으로 지켜서 투기로 하는 것까지 밝혀져서 네. 저희들이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실태를 좀 면밀하게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좀 더 들여다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지조사, 전국 지자체장들 농지 소유 현황 조사를 딱 해보니 결과가 네. 어떻게 나왔어요? 네, 저희가 이제 세 차례 했습니다. 작년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직자들 네. 한 1,800여 명 했고요. 올해 국회의원 300명도 했습니다. 올 초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7월에는 지방정부 단체장과 광역의회 해서 한 1,000여 명 분들에 대한 농지 실태 조율을 조사해봤는데 이때는 이제 가족들은 빠진 거겠죠? 아닙니다. 저희는 본인과 배우자 중심으로만 배우자까지. 이제 조사를 했고요. 네. 들여다 보니까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한 25%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비중으로 그다음에 공직자분들도 한 38% 정도는 소유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이 기초단체장입니다. 광역단체장보다도 더 많이 나온 게 기초단체장 52% 정도 소유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한 분 정도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냥 토지가 아니고 여러분 농지입니다. 농사 논밭 짓는 과수원입니다. 농지. 사실 이분들이 성실한 공직자 생활을 하시라고 저희들이 표를 주고 이제 역할을 맡겼는데 예. 실적으로는 농지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합리적으로 절반이 넘게 소유하고 있었어요? 절반 이상이 기초단체장 소유하고 있고 또 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비중은 25%지만 면적은 제일 한 1,600평 정도, 1,600평 정도 소유하고 있고 가액도 높았습니다. 1억 이상 거의 2억 정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근데 이제 농지는 아파트와 다르게 네. 이 공개하는 가격 기준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아니고 시세도 아니고 공시지가이다 보니까 시세 반영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서 농지를 2억 정도 소유하고 있다면 이제 정부 곱하기 2배, 3배 정도의 시세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만큼의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 이번에 권익위가 싹 다 조사를 했으니까 오늘은 좀 지자체장 위주로 좁혀서 보고 싶은데요. 이분들이 소유한 농지 지금 좀 평수로 어느 정도 크기다 가늠이 돼요?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제 현재 농지법에 따르면은 주말 농장 같은 경우를 할 때는 300평, 1,000제곱미터 이상 이하로 다 소유할 합치면 수 있고 이분들이 다 가진 거 합치면. 아니죠.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이 이제 주말 농장을 한다 하더라도 300평 정도 예, 예. 또는 상속을 통해서 받을 때는 한 3,000평 정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를 고유한 경우가 52%이고 실질적으로 보유한 면적도 한 저희가 이제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1,300평, 평균 1,300평 정도 소유한 것으로 나옵니다. 평균이요? 예, 평당 1인당 공직자 한 분들. 특히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그 가액이 1억 7천만 원 정도. 1인당 평균 그 농지 신고한 재산 가액이 1억 7천만 원에 면적은 한 1,300평 정도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분들도 편차가 큽니다. 근데 편차가 큰데 사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 그 뭔가 불법으로 보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기초단체장이나 에서도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의회였습니다. 의회,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 광역의회, 광역도의원들이 예.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도의원 같은 경우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전북도 의원 같은 경우는 가액 기준으로 한 52억의 농지를 가지고 한 있다고 사람이요? 신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면적은 한 6만 평. 그러니까 6만 이거는 평. 농지가 52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쉽게 와닿지 않는 숫자입니다. 아니 물론 지자체장들이나 뭐 기초의원이나 이런 분들 중에 그 지역의 유지였던 분들 원래 대대로 잘 사는 재력가 집안 이런 경우에는 땅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다 투기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좀 따져봐야 될 게 예를 들면 농지 소유했는데 진짜로 농사 짓고 있느냐 그런 게 그렇죠. 핵심이고 이분이 공직에 나선 후로 산 땅이 있느냐 그럼 혹시 네. 그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 아니냐 여기까지 가면 이제 범죄인 거 네. 아닙니까? 네, 일단은 아까 제가 앞서 법에서 허용한 기준을 넘어서나 이제 주말 농장일 때 300평, 상속받을 때 3,000평인데 그걸 네. 넘어선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하. 이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경작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취득하는 경위가 올바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사실 필요한데 네.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 공개된 내역을 보고 경실련이 조사를 했는데 예. 이 내역상으로는 취득 경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변동하는 과정에 신고할 때 변동하면 매매했습니다, 사들였습니다라는 건 공개가 되지만 신고할 때 이미 가지고 있던 부분은 어떻게 최초로 취득했는지를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사에 들어오기 이전에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계셨을 수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못 거기까지는 봤지만 볼수 상당히 없고. 의심스러운 사례들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뭐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은 좀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정부 권익위가 조사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들이 네. 나왔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회나 기초단체나 이러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왔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지를 11만 제곱미터 약 3,000평 이상 가지고 있다 신고를 했는데 네. 문제는 3만 평 이상이죠. 근데 이분이 경작 취득한 그 위치가 강원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주소지가 대구예요. 네. 근데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경작을 하기에는 좀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이분에 대해서 이제 권익위도 수사 의뢰를 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 누구를 거죠. 시켜서 소작을 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탁영종이라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것 자체가 허용하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할 면적이 있기 때문에 또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불법이 의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케이스처럼 자진해서 조사받겠다 하면서 가족들 자료까지 싹 다 내면은 이번처럼 조사가 가능한데 지금 이 지자체장들 뭐 의심스러운 경우들 있어도 그분들이 자진해서 나서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조사가.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의회, 지방의회, 뭐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도 예. 얼마 전에 스스로 좀 검증받겠다라고 말은 하셨지만 네.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까지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회도 되게 감시 사각지대이고 저희도 이번에 기초의회는 조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기초의회는 더 많은 이제 부동산 투기에서 감시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다 당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 소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 여야가 얼마든지 이 부분의 위기가 이제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네.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양당 차원에서도 합의하고 전수조사할 수 있거든요. 권익위에 의뢰했듯이. 예. 그런 과정을 지방정부, 지방의회 또 음흠. 공기업까지도 해야 되는 거죠. 공기업도 지금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업, 그러니까 공기업 뭐 싹 다 공기업 하라는 말씀은 아닐 테고 뭔가 적어도 부동산과 관련된 업을 부서, 하는 또 고위공직자 적어도 4급 이상은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 공개가 안 돼서 문제지. 그래서 예. 그런 영역까지는 좀 권익위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게 맞다. 사실 아. 지난번에 권익위가 아니라 합동수사본부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어떤 전수조사 개념이 아니라 투기가 의심되는 제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제한적 조사였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핫한 정치인은 윤희숙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부친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 지적을 받은 데서 출발하는데 일단 이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한 건 뭐 기정사실로 거의 봐야죠. 그렇죠. 그거는 본인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윤 의원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그 땅을 아버지가 살 때 윤 의원이 알았느냐, 아는 차원을 넘어서 그 당시 근무하던 KDI의 미공개 정보를 아버지에게 예. 제공했느냐, 예. 여기까지 가면 불법의 영역으로 가는 건데 네. 이건 뭐 일단 수사기관의 조사를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줘야 돼야 되고 국민들이 많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도 공개하고 수사도 빨리 좀 진척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수사 결과를 보면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요. LH 사태 터지고 나서 LH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땅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네. 기업, 공기업, 공기관이 더 많지 않느냐. 네. 조금 전에 얘기한 KDI도 그렇고 그 외에도 일반인들이 모르는데 이런 기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네. 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LH만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자원공사라든지 뭐 이런 데도 얼마든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공기업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KDI 같이 그 국책 사업의 예산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업들도 개발 정보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분들도 자진해서 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그렇죠. 강제할 수 있는 그렇게 방법 없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지금 현행 법으로는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는 4급입니다. 그렇죠. 4급까지 신고되고 있고 국민에게 공개되는 건 또 1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죠. KDI 같은 경우는 원장님 한 분만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그 밑에 있는 분들도 재산 신고를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투기가 있는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감시하라고 그 재산을 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KDI 직원들 다는 다는 아니지만 KDI에서도 4급 이상 신고한 4급 분들이 이상, 계실 겁니다. 4급 이상.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법의 제도 개선은 필요한 거는 재산 등록뿐 아니라 공개 대상을 적어도 4급 이상까지는 다 늘려야 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인사혁신처가 됐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됐든 소명하는 내용들을 다 국민들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취득했는지. 최소한 4급 이상은 다 그렇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이거고. 공개 의무 대상으로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려면은 지금 사실 재산이 축소신고 의심이 아까도 제가 농지도 공시지가 때문에 축소신고 얘기했듯이 축소신고 못하도록 시세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되는 법, 그다음에 검증이 가능하려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지금 많이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주소지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공개할 필요가 있죠. 다 공개는 아니더라도 어떤 땅과 관련된 공기업 혹은 공기관 내 직원들도 조사해라 여기까지 주장하시는 그거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한 잣대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경실련 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달 국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